북런던 킬러 손흥민이 다시 한번 아스날 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열린 북런던 더비는 이번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는데요. 비록 두 팀 다 최근 줄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 둘이 붙었을 때 팬들을 실망시킨 경기가 없었기에 정말 화끈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팬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경기 시작 전까지 아스날은 리그 3위로 리버풀과 리그 경쟁을 하고 있었고 토트넘은 리그 12위에 그야말로 근 몇 년간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최근 2무 1패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데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맨유에게 패배하며 나름 중요한 대회였던 팝컵에서 탈락하고 마는 수모를 겪었죠. 이에 비해 토트넘은 얼마 전 리그컵 4강에서 이번 시즌 EPL 최강팀 리버풀을 1대0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텍 감독 입장에서 이번 아스날전은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북런던 더비였는데 매일매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토트넘 보드진들의 인내심도 끊어졌다는 토트넘 현지 기자의 보도도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 북런던전은 사실상 포스테코글루의 감독 명줄이 달린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의 에이스였지만 최근에는 리그컵에서의 어시스트를 빼면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라기보다는 팀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는 탓이 컸죠. 특히나 주전 수비진들이 전부 부상으로 대거 이탈해버려 신입생 드라구신과 유망주에 불과한 그레이, 전력외로 평가받았던 스펜스가 그 자리를 대신 메꿔주고 있는데 기대치에 비해 나름 잘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도 아무래도 기존의 주전 포백에 비하면 현저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고 매 경기마다 끊임없이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상대의 역습에 노출되어 미드진은 물론이고 손흥민을 포함한 최전방 공격진들까지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포지셔닝은 공격수가 아닌 거의 윙백처럼 보일 정도로 왼쪽에서 과도한 수비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제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공격 포인트가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 문제 있는 라인업은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이 북런던 더비에서도 다시 한번 출격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전문가들이 아스날의 우세를 점쳤고 그 예측대로 토트넘은 아스날의 공세에 애를 먹었습니다. 둘 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다고는 하나 아스날은 스쿼드에서 핵심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살리바나 마갈량이스, 라이스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건재했죠. 그렇기에 이 두 팀은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에 시종일관 휘둘리며 자신들의 구역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전반 20분만 봐도 팬들은 이미 이 경기의 결과가 보이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 항상 이변을 만들어내는 공격수가 토트넘에 존재했죠. 아스날은 정말 골에 근접한 기회를 수도 없이 만들어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한 끗 차이로 계속해서 골찬스를 날려버렸고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골 본능이 발휘되기 마련이죠. 24분경 토트넘이 오랜만에 공격에 나섰고 측면에서 포로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너무 힘이 강하게 실려 이도저도 아닌 크로스가 되었죠. 그러나 토트넘은 물론이고 아스날 선수들 모두가 공중으로 높게 떠오르는 공을 보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유일하게 박스 근처에서 세컨볼의 낙하지점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천부적인 골잡이의 감각답게 경합 과정에서 튀어나온 공이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발 앞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비록 마크가 없다 하나 손흥민 선수의 슛을 막기 위해 바로 아스날 수비진들이 각을 좁혔고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마저 슛 경로를 가로막고 있어 도저히 골 각도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은 아주 기술적인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공을 높은 코스로 강하게 차는 게 아닌 낮게 깔아차는 것을 선택했고 이런 슈팅은 비록 막혀도 굴절되어 의외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여 슈팅을 막기 위해 발을 뻗은 아스날 센터백 살리바의 발에 의해 손흥민 슈팅은 그대로 꺾이면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빅게임 본능, 아스날 킬러로서의 진면목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토트넘 수비진들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 얌전히 승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덕택에 잡은 리드를 10분 활용하지 못하였죠. 원래 골을 먹힌 쪽이 더 급해지기 마련인데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골을 먼저 넣고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 후방 패스 미스를 남발하며 다시금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줬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코너킥 기회가 아스날에게 넘어갔는데 유럽 최악의 세트피스 효율을 지닌 토트넘이 유럽 최고의 세트피스 팀인 아스날에게 계속 이런 기회를 넘겨준다면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했죠.
결국 40분경 아스날의 코너킥이 바깥쪽으로 강하게 휘어져 들어가 마갈량이스의 머리에 그대로 맞으며 솔랑케의 자책골로 연결되었는데, 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세트피스 지역 수비는 이번 시즌 내내 계속 토트넘이 당해오던 패턴이었죠. 물론 토트넘도 이 장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너킥 이전 상대의 크로스를 막아낼 때 분명 공은 포로가 아닌 트로사르의 몸을 마지막으로 맞고 나갔으나 주심은 이 명백한 장면을 보고도 코너킥을 선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포로는 분통을 터뜨렸고 손흥민 선수도 전반전이 종료되자 심판에게 불만을 표시했죠. 그렇게 판정 불응까지 겹친 토트넘은 무승부 1대1 스코어가 만들어지자 더욱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후방에서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중앙에서 쓸데없이 드리블을 치다 그대로 볼을 뺏겨버렸고 아스날의 재빠른 역습이 이어지며 트로사르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고 토트넘은 순식간에 2대1로 역전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껏 손흥민이 벌어온 선제골을 토트넘은 고작 4분 만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포스텍 감독이 마법을 부려야만 했으나 역시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무능한 감독답게 후반전에도 딱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정말이지 너무 허술해 토트넘이 공격 한 번을 할 때 아스날의 결정적인 역습이 5번은 터져나올 지경이었죠. 30살이 넘은 나이의 공격수에게 팀의 모든 공격 과정을 맡기고 또 수비 가담까지 시키는 팀과 감독은 전 세계에서 오직 토트넘뿐일 겁니다. 결국 경기는 이대로 토트넘이 패배하며 종료되어버리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는 또 다시 한번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제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골을 벌어봤자 후방에서 다 까먹어버리니 이겨주고 싶어도 도저히 답이 없는 것이죠. 최근 토트넘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는 솔캠벨의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토트넘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토트넘 팬들의 화를 돋구는 발언들을 남발했는데, 그러나 몇몇 팬들은 오히려 손흥민이 솔캠벨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솔캠벨이 구단을 배신하고 지역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적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커리어도 훨씬 성공적으로 쌓았죠. 베르통원처럼 은퇴하기와 솔캠벨처럼 은퇴하기를 놓고 고민한다면 많은 선수들은 차라리 솔캠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로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트로피라고는 전혀 가망이 없는 구단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많은 팬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차라리 솔캠벨이 되어버리더라도 토트넘 같은 구단은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이득이라 말하는 중이죠. 게다가 선수도 구단이 그만한 대접을 해야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인데, 레비 회장은 약삭빠르게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 옵션만 발동시켰을 뿐 주급 인상이나 트로피에 대한 보장, 그 무엇 하나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 토트넘은 또 다시 순위 상승에 실패했는데요. 리그 13위는 그렇게 욕먹던 감독인 콘테, 누누보다도 더 처참한 성적이죠. 심지어 누누 감독은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리그 2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돈도 비전도 보드진의 해안도 없는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항상 챔스권 안에만 들기 위한 투자만 해왔지만 그 소극적인 투자가 결국 현재 이성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챔스는커녕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가게 되면 다음 시즌 토트넘의 재정 상황이 정말 볼만할 텐데요. 차라리 아예 확실히 망해버려서 손흥민이 다음 시즌 미련 없이 이 구단을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